뛰어난 외모로 유흥업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나 업소에서 욕구는 풀지만 결혼은 하지 못하는 평범한 그러나 못생겼다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 이들은 성욕과 무력의 환상적인 콜라보로 서로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사용될 돈, 시간, 에너지, 그리고 사람들은 유흥이라는 자위 행위를 위해 쓰고 버려집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민족의 집단 무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화, 관습, 교육의 형태로 남아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이어집니다.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온 신분제도와 이를 통해서 행해진 차별은 대한민국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라는 기준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준들이 한국과 한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봅니다. 성매매와 한국인 평균 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영상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대한민국은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급이 더 높다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회입니다. 이에 따라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자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성의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문제를 회피하려 합니다. 이들과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급이 상대방보다 낮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호구처럼 행동하거나 아예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내적으로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관계에 미숙한 상태로 사회에 나오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상품화해서 돈을 법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로 돈을 벌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돈을 법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돈을 벌기도 하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경향이 높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한국 사회에서 뛰어난 외모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습니다. 높은 수요는 높은 가치를 의미하고 높은 가치는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미숙하지만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유흥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매력이 없는 유흥업 소비자들은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성을 구매함으로써 이성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이들은 외적으로 크게 뛰어나지 않은 이성들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성과 의리 연애를 하거나 결혼해서 퐁퐁남이 될 바에 평생 업소를 다니면서 성욕을 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성숙한 상태로 사회에 나온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한 달에 대기업 월급을 몇 배씩 벌게 되면 세상이 우스워 보입니다. 이들의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은 더더욱 왜곡됩니다. 쉽게 벌기 때문에 쉽게 씁니다. 이들의 돈은 불법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성적 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모은 돈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고 돈을 모아놓지 않았다면 이들은 더욱더 고립되거나 음지에서 계속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과거를 이해해주는 이성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 출산이 어려워져서 결혼이 더 어렵습니다. 살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이들의 삶과 노후를 국가는 세금을 들여서 지원해줘야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뛰어난 외모로 유흥업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나 업소에서 욕구는 풀지만 결혼은 하지 못하는 평범한 그러나 못생겼다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 이들은 성욕과 무력의 환상적인 콜라보로 서로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데 사용될 돈, 시간, 에너지, 그리고 사람들은 유흥이라는 자위 행위를 위해 쓰고 버려집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외로운 노년과 공허함입니다. 결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외모지상주의의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들만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모 지상주의로 평범함의 기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청소년들도 성형수술을 통해서 외모가 업그레이드가 된 뒤에 자신의 정체성을 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의 정체성으로 바꿉니다. 주위에 롤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미디어에서 자신의 롤모델을 찾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대한민국 미디어는 외모가 뛰어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외모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들의 달라진 외모에 대한 달라진 반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성과 인간관계 기술은 퇴보합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된 이들은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이 중 일부 사람들은 유흥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인구수는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만 늘리는 유흥업 종사자들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가정 교육을 받고 합법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유흥산업이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주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과 영향력을 이해해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납니다. 이를 통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추후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흥업은 대한민국의 평균 키를 작아지게 한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외모 지상주의 한국 사회에서 키가 크고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과장된 자존감과 미숙한 인간관계 능력 때문에 조직에서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이나 유튜버와 같은 외모로 돈을 버는 일을 선택하거나 유흥 쪽의 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이들 대다수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 경제적 혹은 정신적인 안정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결혼 시장에서 도태되고 그 결과 한국인의 평균 신장은 줄어듭니다. 키는 작아지지만 외모는 성형수술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 키가 크고 외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반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키가 작아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기업 및 공기업과 같은 대규모 협업을 하는 조직은 외모 지상주의가 조직의 팀워크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모도 평범하고 키도 적당한 사람들이 기업이 원하는 팀플레이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사람들 위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이는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에 추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나도 조직에 충성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일머리가 있으면 채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거의 없죠. 자신은 외모도 뛰어나고 키도 큰데 큰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혹은 사회에서 당당하게 성공하고 싶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인들이 외모 지상주의를 대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한국 외모 지상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중꺾마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